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좀 특별한 텍스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딱 끝난 직후 1918년 11월 강연인데요. GA85A 자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격동의 시기였죠. 슈타이너가 그 혼란 속에서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떤 사회적 해법을 모색했는지 그 핵심을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당시 사람들도 엄청난 충격과 혼란 속에 있었을 텐데 슈타이너는 과연 이 전쟁의 근본 원인을 뭐라고 봤을지 그리고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지 이게 오늘 저희의 주된 질문이 되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누가 잘못했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파고들었으니까요. 그럼 먼저 전쟁 원인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흔히들 뭐 예방전쟁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슈타이너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비판적이었죠. 그런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봤어요. 오히려 오스트리아 헝가리나 독일 제국의 지도부를 보면 상황을 주도했다기보다는 거의 무능에 가까웠다고 지적합니다. 무능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면 당시 오스트리아 황제는 연세가 너무 많으셨고 80세가 넘었으니까요. 외무장관이었던 베르히톨트 백작 같은 핵심 인물들도 상황을 제대로 읽거나 통제할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독일의 빌레름 2세는 뭐랄까 중심 인물이라기보다는 주변 세력에 의해 약간 이용당한 측면도 있다고 봤고요. 아, 지도부가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거군요. 그럼 그들은 도대체 뭘 위해서 전쟁을 한 건가요? 목표가 있었나요? 바로 그겁니다. 슈테이너가 직접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돌아온 대답이 그냥 바다의 자유 이런 식의 모호한 구호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명확한 정치적 목표 같은 건 사실상 없었다는 거죠. 와, 목표도 없이 전쟁을. 그럼 도대체 누가 왜 이 전쟁을 일으킨 걸까요? 슈타이너가 지목한 배후 세력이 있나요? 네, 슈타이너가 당시에 좀 날카롭게 봤던 건데요. 표면적인 민족 갈등이나 정치적 대립 이면에 국지적인 금융 세력들 그리고 특정 자본가 집단의 이해관계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고 봤어요. 이게 상당히 좀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시각이었죠. 아, 그러니까 민족주의나 애국심 같은 건 일종의 명분이고 실제로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 그렇죠. 그럼 민족적 열망 같은 걸 오히려 보구로 활용했다고 본 거예요. 목표는 불분명한데 군사계획은 또 엄청 경직되어 있었다는 지적도 흥미로웠어요. 그 슐리펜 계획 같은 거요? 맞아요. 동부전선, 그러니까 러시아 쪽 대비책은 없이 오직 서부전선 침공 계획만 있으니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식으로 군부가 나왔다는 일화잖아요. 결국 정치적인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니까 이미 짜여진 군사 계획이 상황을 그냥 이끌어 가버리는 그런 주객전도 현상이 벌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정치적 판단보다 군사 논리가 앞서게 된 거군요. 그렇죠. 비극적인 상황이죠. 전쟁의 원인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본 슈타이너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당시 사회 내부의 큰 변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문제요. 네, 맞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거대한 사회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슈타이너는 이들의 목소리에 당시 부르주아 계급이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프롤레타리아는 고된 노동 후에 남는 시간을 쪼개서 자본이 뭐고 임금 구조가 어떻고 잉여 가치가 뭔지 이런 사회 구조를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부르주아 계급은 뭐랄까 안락함 속에서 그냥 여가나 즐기고 문화생활에 몰두하면서 정작 이 새로운 계급이 뭘 요구하는지 뭘 느끼는지 이해할 능력을 점점 잃어버렸다고 본 거죠. 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게 된 거군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가 당시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설득력을 가졌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슈타이너도 그 점을 인정해요.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 특히 그 모순과 착취 구조를 파헤치고 또 유물론적 역사관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에게 강력한 이론적 무기를 제공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슈타이너는 마르크스주의의 한계도 명확히 지적했다면서요. 네, 그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마르크스주의 역시 결국은 인간을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어찌 보면 부르주아적 사고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봤어요. 부르주아적 사고의 연장선이다.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슈타이너는 인간을 훨씬 더 복합적인 존재로 봤거든요.
흔히 말하는 삼중적 인간관인데 우리의 사고 활동을 담당하는 신경 감각 시스템, 감정과 느낌의 중심인 리듬 시스템, 그리고 의지와 행동을 담당하는 신진대사 운동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마르크스주의는 이런 인간의 다층적인 모습, 특히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너무 경제 결정론적으로만 사회를 분석한다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구조만 바꾼다고 인간과 사회의 근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게 바로 그 유명한 삼중적 사회 질서입니다. 네, 삼중적 사회 질서. 이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존의 국가가 정치, 경제, 문화를 모두 통제하려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사회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원리가 필요한 세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야 건강하게 작동한다고 주장했어요. 세 개의 영역이요? 네, 첫째는 권리 또는 법의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평등의 원리가 핵심이에요.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동등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운영되는 거죠. 정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평등 원리의 정치 영역. 둘째는 경제 영역입니다. 생산,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여기서는 형제 또는 협력의 원리가 중요하다고 봤어요. 경쟁보다는 필요에 기반한 상호 협력과 연대가 중심이 되는 경제 시스템을 구상한 겁니다. 이건 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협동조합 같은 조직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걸 생각했고요. 경제는 협력과 형제. 마지막 셋째가 정신 또는 문화 영역입니다. 교육, 예술, 과학, 종교, 영성 같은 분야죠. 여기서는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개인의 창의성과 잠재력이 국가나 경제 논리에 간섭 없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와, 정치 영역은 평등, 경제 영역은 협력, 문화 영역은 자유. 이 세 가지가 분리되면서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 상당히 이상적인 모델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네, 이상적이죠. 그래서 슈타이너는 이 세 영역이 어떻게 서로 건강하게 관계 맺고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론으로 정신과학, 자이스트비센샤프트를 제시합니다. 정신과학이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건 단순히 인문학의 한 분야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작용하는 근본적인 힘, 원리, 역사적 맥락 이런 것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역사적 증상학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현상의 증상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는 눈이군요. 맞습니다. 인간 본성과 사회 현상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 즉 정신적인 인식 능력으로 통해서만 이 삼중적 사회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 거죠. 피상적인 대직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깊이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슈타이너는 1차 대전이라는 거대한 사건의 원인을 단선적으로 보지 않고 지도부의 무능함, 보이지 않는 경제 세력의 입김, 경직된 군사계획 같은 여러 층위에서 분석했군요. 그렇죠. 아주 복합적으로 봤죠. 그리고 당시 새롭게 부상하던 프롤레타리아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르크스주의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인간 본성에 대한 더 깊은 통찰로 지적했고요. 네, 경제 결정론을 넘어선 거죠. 그 대안으로 정치, 평등, 경제, 협력, 문화, 자유가 각자의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삼중적 사회 질서를 제안하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현상 이면을 꿰뚫는 정신과학적 통찰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거네요.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거의 10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슈타이너가 제시했던 이런 진단과 해법들, 특히 사회를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눠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려는 그 정신과학적 접근법이 어쩌면 오늘날 당신이 겪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이해하고 또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의외의 영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